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비사 맛집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네네. 메카닉 코리아는 좀 구독자 늘었나요?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저 구독자 여러분 좀 많이 좀 좋아요와 이런 거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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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닉 코리아 구독자가 1000명이 되는 순간 저희 이 슈퍼소닉 TV에서도 저희 아파치 티셔츠 곧 봄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정적으로 여러 명 제가 추첨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카닉 코리아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이 전쟁의 신호탄이 된 바로 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제 2차 세계대전 예, 나치 독일에 제하에 있을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시작은 사실 이 V1, 그러니까 V1이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원조죠. 예. 네. 근데 이제 V1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순항 미사일의 시대를 연 시발점이었고, 뭐라고요? 시발점. 한 번 더. 시발점. 아, 이상하게 엮으려고 그러네, 좀. 좀 잘해, 발음 좀. 시발점입니다. 오케이. 네. 예. 사실 이제 이 또 한 번 이 또 순항 미사일의 시대를 연 거는 네네. 바로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아. 왜 그러냐? 네네. 사실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걸프전 때 처음 사용됐거든요. 네네네. 그 뒤로 사실은 이제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네. 이제 해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한다거나 할 때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뭡니까? 항공모함 어디 있어? 그거였어요. 항공모함. 어디 있어? 네, 항공모함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예, 어디 있습니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겠죠. 거기 있어? 예.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뭡니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어디 있어? 야, 이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네. 이게 항공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게 꿈의 병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참고로 이제 순항 미사일의 이 사전적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 제트 엔진과 날개 양력을 이용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유도탄. 예.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하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슈폰 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 문짝을 뽀개고 들어가는 빠개버린다. 빠개버리는. 근데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사실 걸프전에 사용되면서 그런 역할을 지금은 맡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토마호크가 일단은 좀 인명 피해 없이 적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매력이죠. 예, 아주 예. 큰 매력이죠. 예, 예.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 물론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예. 버튼만 누르면은 탁 날아가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 토마호크라는 게 예. 우리 고기 예. 고기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토마호크. 야, 이거에서 나온 유래입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아니고 예. 이 아메리칸 인디언이 사용하던 예. 전투용 도끼에서 유래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뼈다구에 고기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도끼 같다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그것도 토마호크라고 비슷한 했잖아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소고기 부위인데 그러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데 하여간 그 아메리칸 인디언이 사용하던 전투용 도끼에서 유래가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지금은 사실상 이제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그런 무기의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서 이제 독일이 예. V1을 개발해서 예. 실전의 운용을 실패했었죠, 걔네는. 실패라고 하긴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구자 역할은 했지만. 근데 이제 요격이 많이 됐죠, 막판에는. 이제. 왜냐면 대공포나 레이더 이런 거에 이제 탐지가 되니까. 네네네네. 대공포로 요격 당하고 많이 했는데, 네. 어쩌면 이제 전투기로도 막 요격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스파이어로 막 요격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생각해보니까, 네. 야, 이거 조종사도 필요 없고, 괜찮은데? 네네.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순항 미사일의 시대가 뭐 확 다시 열렸었어요. 그때는 이제, 주로 핵탄두를 단 순항 미사일들이 미국 해군 공군에서 막 사용이 됐었는데 네. 근데 이게 써보니까 불편한 거야. 뭐가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순항 미사일은 이 탄도 네. 미사일하고 달리 네, 네. 좀 비행 고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도 많이 받고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쏘려면 또 연료도 주입해야 되고 연료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60년대 이제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 나오면서 네. 이 순항 미사일의 시대가 한번 확 저뭅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국은 순항 미사일 그때 이제 50년대 60년대 막 만들다가 네. 탄도미사일 이제 고체 추진 방식 탄도미사일 네네네. 나오니까 야 네. 정리하자 이제 그만하자. 접자. 네, 이건 아니다. 네, 접었었어요. 오. 근데 반면에 소련은 구소련? 네, 구소련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미해군이 항공모함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함 미사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항 미사일을 이제 그런 용도로 막 개발을 합니다. 아, 그쪽으로. 네. 오.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이제 이 항공모함 잡으려고 네. 이 대함 탄도미사일도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구소련? 소련이었어요. 아. 지금은 이제 중국의 뭐 네. 둥펑 21, 뭐 둥펑 26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 시호를 따라가 보면 다 소련이야. 아. 그때 만들었었어.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소련 입장에서는 이 순항 미사일 이제 그런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개발했는데 네네. 당시 순항 미사일들 보시면은 깜짝 놀래요. 지금 토마호크는 네. 크기가 게임이 안 돼. 전투기만 해 미사일이 막. 아, 이거 또 자료 지금 또 나가야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옛날에 이제 소련이 만들었던 이런 순항 미사일 보기도 했었는데 네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크기가 미그 19, 막 17만 해. 배에 실려 있는 게. 뭐 이야. 이런 것까지 만들었나 했는데 오. 1967년에 네. 이 대함 미사일이 한번 이 세계를 놀라게 하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1967년에 이집트 해군이 발사한 이 소련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에 네네. 이스라엘 해군의 에일라트 구축함이 어. 그냥 격침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스틱스 쇼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전에서 처음 사용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전에서 대함 미사일이 처음으로 위력을 이제 보여준 사건이었죠. 미국이 아차했겠네. 그래서 미국도 안 되겠다. 근데 미국은 사실 그때만 해도 항공모함이랑 미 해군 항공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함을 전투기로 와서 공격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대함 미사일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탄생한 게 네. 하푼. 그래서 하푼이 나온 겁니까? 하푼 대함 미사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하푼 대함 미사일을 써보니까 미 해군이 네네네. 야, 이러면 우리도 순항 미사일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좀만 더 하면 뭐 네. 만들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뭐 현무 3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해성 2, 3 이제 네네. 그 순항 미사일 다 이제 개발을 하고 전력화를 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순항 미사일 개발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된 건 뭐라고요? 시발은 아니고 시발점이 된 게 오케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성 국산 해성. 국산 함대함 미사일 개발하면서 네네. 기술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이제 1983년도에 83년도. 미 해군에 이제 전력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서 전쟁의 신호탄 역할을 맡고 있죠. 이야. 근데 이 토마호크는 독특한 유도 체계를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제 순항 미사일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50년대, 60년대 한번 활짝 꽃을 폈었다고. 근데 왜 이게 싹 사그라지게 됐냐? 그때 이제 핵탄두를 알고 있었으니까. 네네. 이게 우리가 뭐 이제 원형 공산오차, 뭐 CEP 쉽게 말씀드려서 명중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다. 왜냐면 이 유도 장치들이 다 이제 기술이 그때는 발전이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50년대, 60년대 만들었던 이 순항 미사일들은 네. 정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 지금 되게 웃길 것 같아 지금. 그냥 서울시로 날아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냥 아무데나 떨어지면 되는 거야. 여의도를 향해 나는 쏜 건데. 네, 그러니까 막 구파발 불광동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V1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런던으로 쐈는데 그게 다 런던으로 간 게 아니었거든. 야. 근데 이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냐면 네. 서울시, 강남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정 건물, 특정 층, 특정 호수까지. 뭐 도곡, 네, 타워 팰리스. 그렇죠. 몇 층. 그렇게까지 사실 정밀도가 높아진 거예요. 이야. 그게 뭐냐면은 이제 순항미사일 사실 기본적으로 관성항법 장치나 아니면 이제 위성항법 장치, 우리가 GPS 네네네네.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형 대응 유도 방식, 이게 영어로 하면 털컴이라고 하는데 털컴. 예, 요거하고 네. 디지털 영상 대조 유도 장치, 예. 그 DSMAC라고 하는 게 요거를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네네. 우리가 이제 폭격기 비원비 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AGM-86 그 그렇죠.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있잖아요. 네네네. 얘는 털컴만 써요. 오. 그래서 이 털컴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네. 이게 이제 지형 대응 유도 방식의 영어 약자인데 네.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이 전파 고도계가 달려 있습니다. 전파 고도계. 네, 그러니까 고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 이제 60년대, 50년대 요때 요 기술은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일종의 IT 기술이 발전이 안 됐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8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네. 이 컴퓨터 기술이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디지털화합니다. 오. 지형에 따라서 지형을 이렇게? 다 이제 디지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 지도를 가지고 미사일이 비행을 하면서 전파 고도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고도를 착 측정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공으로도 비행이 가능해지고 앞에 산이 나와도 예, 이미 이게- 입력이 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행 경로를 네. 미리 다 입력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네. 이 디지털 영상 대조 유도 장치도 이제 장착이 되는데 네네네. 요건 뭐냐면은 네. 토마호크 미사일 앞에 네. 열영상 카메라를 달아요. 그래서 지형 지물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면 네. 건물을 딱 미리 이제 사전에 입력해가지고 이 건물에 어디를 딱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는 거예요. 몇 호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창문까지 뭐 이렇게 몇 층에. 뭐 그건 이후에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네네. 가능했지만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50년대, 60년대 순항미사일은 그냥 서울시로 날아가는 거였고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해 쐈는데 네. 불광동, 뭐 구파, 광화문 막 이런 데 떨어지는 거야. 광화문 이런 데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토마호크는 네. 이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그야말로 국회의사당 몇 층에 몇 호까지 때리는 그런 능력으로 이게 발전이 된 거예요. 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수미터급의 정확도를 이제 오차 범위? 네, 그걸 갖게 된 거죠. 근데 그 정도 오차 범위가 굉장히 줄었지만 네. 운용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이제 과거에 있던 네. 처음 나왔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네네. 그 미사일을 한번 쏘려면 그 목표물 주변 그리고 비행 경로 이런 것들을 다 미사일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네, 그러니까 이제 발사 준비하는데 이것도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이제 이 문제가 됐었는데 네. 당시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걸프전 때 또 나름 활약을 했죠. 근데 걸프전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네네네. 이 털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네. 다 이 디지털 지도를 일일이. 입력을 비행 경로 입력. 근데 이제 이 걸프전 때 비행 경로를 그렇게 추출하다 보니까 네. 여러 경로를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경로로만 계속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야.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란 쪽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바그다드 들어가는데. 대박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한 번은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네. 없는데 네네네. 계속 그 경로를 날아가니까 이라크군이 대공포를 막 쏜 거야. 이제 짐작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토마호크만 하더라도 초음속은 아니거든요. 아음속이거든요. 비행 아음속. 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낮에 같은 경우에는 이 날아가는 게 보여요. 보이겠네. 그러니까 이제 대공포를 쏘면 되지 그러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다양하게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네. 새로운 순항미사일의 시대를 열었다고. 그게 왜 그러냐?